안녕하십니까. 소록스 주식회사의 김지석 강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강의 주제는 3과 루프입니다. 루프는 코드에서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들으시는 분들 또한 루프 파트에 대한 반복 학습이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은 while 루프, for 루프, 시프트 레지스터, 타이밍 함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ile 루프입니다. while 루프는 for 루프와 같이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문 중 하나이며 조건을 만족하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는 루프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hile 루프를 드래그하여 만들게 되면 해당 영상처럼 움직인 드래그만큼의 서브 다이어그램이 생성이 되고 그 안에 반복 터미널과 조건 터미널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성된 반복 터미널은 첫 번째 루프 동작 시 0의 값부터 시작하는 루프의 동작 횟수를 알려주는 터미널이며 조건 터미널은 while 루프가 정지할 조건에 대하여 입력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실제 VI에서 루프를 포함한 코드의 실행 관련 주의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들의 위치가 while 루프 기준으로 어디에 있냐에 따라 실행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인데요. 실행을 해보시면 첫 번째로는 루프가 반복되더라도 설정한 컨트롤의 값은 이미 루프 밖에서 시작된 초기의 값만 입력이 되어 같은 인디케이터의 값이 계속해서 출력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코드는 인디케이터가 루프의 밖에 있어 루프의 조건을 만족하기 전까지 인디케이터의 값이 들어오지 않고 조건이 만족되면 가장 맨 마지막의 값을 출력하는 실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잘못된 구조는 아니지만 구조에 따라 실행의 결과를 차이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추가로 루프의 정지 조건에 대한 설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프의 조건을 다루는 데는 해당 화면처럼 대표적인 4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4가지 타입은 불리언의 컨트롤의 값과 에러 클러스터의 값을 사용하여 조건을 연결해주는 방식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지 조건은 프로그램의 정지 버튼인 불리언의 컨트롤을 사용자가 입력하거나 동작 중 에러가 발생하여 에러 클러스터의 값이 true 값이 출력이 되는 루프의 정지 조건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목차인 for 루프입니다. for 루프를 생성하게 되면 while 루프와 비슷한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다른 점은 카운트 터미널이 있다는 점입니다. 카운트 터미널은 생성한 for 루프를 몇 번의 동작을 시키고 종료를 할 것이냐를 선언할 수 있는 터미널이고, 조건과 병행을 하고 싶다면 루프의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while 루프처럼 조건 터미널을 따로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for 루프의 오토 인덱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지금까지 강의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므로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토 인덱싱은 데이터가 루프의 입력 상황이냐 출력 상황에 따라 나뉠 수 있는데, 입력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1차원 배열을 가지고 for 루프에 입력을 하게 되면 기본 값으로 인덱싱 활성화가 되는데, 이때 루프와 닿는 면이 흰 색깔 블록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루프를 동작하면 입력된 데이터에서 한 차원 낮아진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부터 하나씩 출력이 나오게 되고, 인덱싱 비활성화 상태에서는 루프의 인전면에 단 3개의 블록이 생성이 되게 되며 입력한 데이터 전체가 그대로 루프의 실행마다 출력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출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력 상황에서는 루프가 안에서 연산된 결과가 루프 밖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 기본 상태는 인덱스 하기 상태입니다. 인덱스 하기 상태에서는 루프가 실행될 때 인덱스 하기 상태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누적하고 그 누적된 데이터들을 모아 한 차원 확장된 데이터로 출력을 해줍니다. 또한 마지막 값 상태로 설정하게 되면 루프가 종료가 되고 가장 마지막에 입력된 데이터만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입력 사항과 출력 사항의 터널 모드에 대한 설정에 따라 데이터가 달라지므로 꼭 반복하여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프트 레지스터입니다.
Shift 레지스터는 루프에 우클릭을 하여 생성하실 수 있는데 생성하면 화면과 같이 위아래 화살표 모양으로 루프 양 끝단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성된 Shift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는데 동작 과정은 보이시는 화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에 10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2, 4번을 거쳐 다음 루프의 실행 때 1번에서 넣어놓은 Shift 레지스터에 100이라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어 5번에서 100이라는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연산을 거친 데이터를 저장하여 다음 루프에 진행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루프에 생성된 Shift 레지스터의 초기화에 따라 출력의 값이 다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초기화시키지 않았을 경우 왼쪽처럼 VI를 실행할 때 랩뷰를 종료하지 않는 이상 Shift 레지스터에 이전 값이 남아있어 프로그램의 다음 실행에도 이전 값이 영향을 끼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오른쪽처럼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하여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0이라는 값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루프와 Shift 레지스터를 구성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코딩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Shift 레지스터입니다. Shift 레지스터는 루프에 우클릭을 하여 생성하실 수 있는데 생성하면 화면과 같이 위아래 화살표 모양으로 루프 양 끝단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생성된 Shift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는데 동작 과정은 보이시는 화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에 10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2, 4번을 거쳐 다음 루프 실행 때 1번에서 넣어놓은 Shift 레지스터에 100이라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어 5번에서 100이라는 값을 확인하실 수 있는 구조로 연산을 거친 데이터를 저장하여 다음 루프의 진행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추가로 중요한 부분은 루프에 생성된 Shift 레지스터의 초기화에 따른 출력의 값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초기화시키지 않았을 경우 왼쪽처럼 VI를 실행할 때 랩뷰를 종료하지 않는 이상 Shift 레지스터에 이전 값이 남아있어 프로그램의 다음 실행에도 이전 값이 영향을 끼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 오른쪽처럼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하여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0이라는 값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개념을 이용하여 이전 값을 남길 것이냐 초기화를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하셔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함수는 랩뷰에서 시간과 관련된 함수들의 집합인데 이번 강의에서는 대표적인 4개의 함수만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 밀세크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보통 루프의 속도를 지정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VI에서 함수를 생성한 다음 루프 안으로 이동을 시키고 원하는 밀세크의 속도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실행을 했을 때 이 함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반복 터미널의 인디케이터의 값과 사용 중 PC의 CPU 점유율을 비교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tCount 함수입니다. tCount 함수는 밀리세크 단위로 현재 PC의 시간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이를 루프를 가지고 응용을 하면 프로그램이 시작됐을 때의 시점과 프로그램이 돌고 있어 출력되는 현재 시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경과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을 받아오는 함수입니다. 날짜 시간을 문자열로 얻기 함수는 말 그대로 날짜와 시간을 문자열로 얻어올 수 있는 함수이고 원하는 시간을 내가 원하는 포맷의 시간으로 설정하여 시간을 받아올 수 있는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 함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들과 문자열의 팔레트의 함수들을 이용하여 원하는 시간 조합을 만들어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루프의 while 루프부터 타이밍 함수까지 설명을 드렸고 더 자세한 내용은 소록수 주식회사 홈페이지나 제공하고 있는 랩뷰 한 권으로 완성하기 교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랩뷰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솔웍스 김지석 강사였습니다.